네, 오늘은 로보티즈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상한가를 가버려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우리 채널에서 물적 분할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뭐 감사할 일이죠. 지금 보면 야 진짜 요즘 그 우리 증시의 종목들 특징을 보면 진짜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은 분명히 트럼프 악재에 비하면 선방했습니다. 엄청난 선방을 했는데 문제는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상승 종목이 적다는 얘기고 상승 종목이 적다는 얘기는 가는 종목만 간다. 그래서 지금 내 계좌에 어떤 특정 미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이 없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미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로보티즈.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이 뭐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나버린 상황인데 과연 이 종목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근데 뭐 약간 통쾌함이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로봇 관련 얘기를 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게 올해가 2025년인데 그게 뭐 2026년이든 7년이든 2030년이든 그 안에 어떤 종목이 특정한 종목이 진짜 10배를 가든 100배를 가든 어떤 종목이 나온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로봇 관련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일론 머스크 하는 얘기와 일맥상통할 겁니다. 결국 테슬라의 시총이 지금 시총보다도 20배 이상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봉에는 바로 뭐 로보택시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니고 그렇죠? 로봇이 있을 것이다. 옵티머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뭐 일론 머스크가 인간형 로봇을 강조했지만은 그냥 로봇이 아니고 인간형 로봇 시장만 우리 돈으로 6경원에 달할 것이다. 6경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 뭐 자기만의 뭐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현재 돌아다니는 자동차 대수 그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어차피 자동차 수만큼 많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에 버금간다 그러면은 그게 6경원 시장이 될 것이다. 향후 뭐 1, 2년, 10년, 20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가 지금 한 15억대 정도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게 없던 자동차가 갑자기 15억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로봇은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빠를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간형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글로벌 대비 기술 우위에 있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기업들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로보티즈를 또 그 중에 그나마 없는 로봇주 중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뭐 더블 이상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그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왜냐면 그 전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기업이고 공부를 많이 했던 기업이라서 약간 통쾌함이 있죠. 우연히 걸린 종목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채널에서 물적 분할, 보통 우리가 물적 분할 그러면 악재로 보니까 물적 분할 한다는 얘기 있을 때부터 저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로보티즈가 그 이제 액추에이터 사업, 이게 메인이죠. 액추에이터 사업이 있고 자율주행 로봇, 배달 로봇 같은 거 그런 로봇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는 거죠. 로보티즈라는 회사는 액추에이터를 가져가고 이 자율주행을 아래로 빼버리는 겁니다. 자회사로 로봇 이쪽으로 빼서 간다. 그래서 이게 뭐 악재라고 해서 급락 나오고 쇼를 냈습니다. 왜 악재로 생각하냐면 물적 분할이 꼭 악재는 아닌데 안 좋았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물적 분할.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해서 이걸 상장해 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얘는 그럼 껍데기냐?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것은 이 물적 분할은 문제 없다.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 뭐 5년 내 상장 없다는 얘기도 하지 않느냐. 그럼 5년 이후에는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5년 후에는 여러분 이거 안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죠. 해서 중요한 건 로봇 산업의 본질과 그리고 동사의 사업 진행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다만 어차피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다. 그 사람들 팔고 나갈 때 그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 팔고 나온 분들은 이런 상승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움직이는 어떤 방산이든 아니면 원전이든 그건 믿는 자만 들고 가서 많이 먹는 겁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 못 믿는 자들은 못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죠? 자, 인간용 로봇 시장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장 자체는 크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왜 이 기업일까? 물론 딱 이 기업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포커싱이 되는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여러 중에서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되는가? 예를 들면 유로메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티즈, SBB테크, 엔젤 로보틱스, 원익홀딩스 같은 기업이 있다. 이렇게 압축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그 관련 ETF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몇 개 있는가? 3개 있습니다. 약간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봐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즈, 그 당시에 SPG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꼽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실적도 로보티즈가 흑자 전환했습니다. 로봇주 중에서 흑자 내는 기업들 잘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아니고 여기 테슬라 로봇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셔플 댄스를 췄죠. 전 이게 특이점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뭔가 왔다. 드디어 어딘가 왔다. 그리고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때 나왔던 게 중국의 유명한 로봇 기업 유니트리, 여기에 바로 이 동사의 로보티즈 액추에이트가 들어간다. 액추에이트 아시죠? 손가락이든 마디든 아니면 팔이든 어깨든 무릎이든 관절에 들어가는 그 감속기와 그 결합된 부품 전체, 제어기, 감속기 다 합쳐서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거든요. 그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이점이 온 로봇 시장에서 지금 뭔가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납품이 되는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면, 야, 이게 얼마나 지금 산업이 커지고 그 안에서 로보티즈가 어떤 수혜를 볼 것인가, 이게 빠바박 감이 오다 보니까 막 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지금 뭐 대표는 공장을 찾고 있더라. 중국 넘어 중앙아시아 베팅 아니, 이게 5월 기사입니다. 5월 중순 기사예요. 그때 이제 공장을 좀 찾고 있다. 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있더라. 이런 기사들과 아까 그런 모습들이 결합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정부에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이 로봇 구동기를 또 지정을 했죠. 구동기가 뭐죠? 액추에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서 강하게 적용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움직였던가? 로봇주가 다 강세였죠. 몇몇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AI 미래기획 수석의 하정우 이분을 선임했죠. 이분은 네이버 클로바엑스 탄생 주축입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던 거고, 네이버가 막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오늘도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인선이 또 있었죠. 과기부 장관의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장관에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 전 CEO, 네이버의 CEO가 낙점이 됐어요. 이게 로봇주에 불을 지폈다. 왜냐하면 과기부 장관에 LG 관련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LG와 연결된 기업이 뭐가 있는가? LG도 지금 지주사 LG도 조금 움직였고, 특히 LG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LG전자는 안타깝게도 움직이다가 말았어요. 1% 오르고 말았나? 그렇죠. 안타깝죠. 근데 LG와 연결된 기업들, 이 종목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LG가 지분 투자하는 기업들 꽤 있죠. 뭐 로보스타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자극을 준 겁니다. 그리고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도 네이버 전 고문, 이거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그 LG의 엑사원을 개발 주도했다. 이거 유명하죠. 네, AI 관련 이런 마인드가 있는 분인 거죠. 당연히.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그 모바일 커머스 네이버 페이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모바일 커머스에 특화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첨단 기술에 대한 새 정부의 어떤 키우자고는 의지가 읽히니까 여러 개가 겹쳐서 로봇주가 급등이 나오고, 그 중에 연결되어 있는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간 겁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 그건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주가가 도대체 얼마를 가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정답이 없어요.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도 로봇주는 보통 NR 리포트지 목표가가 없어요. 목표가 미제시. 그냥 좋다 그러고 얼마 가는데 그게 없어요. 뭐 어떡하라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숟가락만 얻는 거야. 내가 로보티즈 좋다 그랬지? 끝이에요, 그걸로. 증권사의 리포트는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오늘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그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3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부동산이, 이 주식이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원가법. 자, 그 집을 짓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가? 그 간단하죠. 이건 우리 그 주식으로 보면 PBR에 해당됩니다. 장부가가 얼마인가? 그게 해당되고, 비교법은요. 옆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니까 그 옆에 있는 거는 얼마 하겠네. 간단하죠. 주식도 같은 섹터 내에서 야, 네이버가 얼마니까 카카오는 얼마 하겠네. 이런 식으로 비교법이 있습니다. 수익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부동산이 앞으로 돈을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 미래에 그걸 현가로 땡기는 겁니다. 그렇게 주식도 똑같죠. 이 주식이 앞으로 얼마의 돈을 벌 것인가 현가로 땡겨서 계산한 게 주가, 목표 주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애널리스트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당연한 거고. 근데 오늘은 편의상 비교법으로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 비교법 했죠. 그건 자신의 과거와 함께. 자, 이건 누구와 비교했나?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1등주를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신형 로봇입니다. 요거는요, 로보티즈가 여러 가지를 해요. 로보티즈가 이렇게 여기 액추에이터도 만들지만은 그 배달 로봇 있죠? 이렇게 바퀴 달려 돌돌돌 다니는 거, 기티 달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달 로봇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자, 요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 이건 이건 로보틱스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보틱스가 아니죠.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겁니다. 도찐 개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찐 개찐이다.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 셔플 댄스를 추는 손가락도 자유자재죠. 그죠? 얼마 전에 피규어 AI의 이 로봇이 그 1시간 동안 물류 공장에서, 물류 센터에서 일하는 걸 1시간 동안 녹화한 게 있어요.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잡다한 벨트를 타고 막 잡다한 이렇게 우리 그 택배 물량들이 나오면은 이 친구가 택을 밑으로 하면서 펴고 밑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작업을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보면서 야, 다 왔구나. 이걸 보면서 다 왔구나. 이 정도면 진짜 공장에서 일할 만해요. 이 정도의 몸 움직임, 센스, 머리, 손가락 움직임 가능합니다. 자, 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도찐개찐이다. 두 개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로봇 좀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다. 다만 상용화를, 이 로봇들이 상용화 가정에까지, 공장에까지 들어가는 시기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빨리 따라가면 돼요. 이 테슬라 로봇을 만드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3년 걸렸거든요. 우리도 돈을 때려부으면 가능하다. 너무 희망찹니까? 자, 삼성이 붙었고 여기는 LG가 붙어 있습니다. 때려보면 가능해요.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차피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물론 로보티즈는 이익이 났습니다. 그죠?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대비 몇 배로 이제 거래받고 있는 걸 보면 PSR이 레인보우가 218배예요. 로보티즈는요, PSR 25배입니다. 우와, 10배 차이 나네. 자, 이들과 이들의 기술력 차이가, 어떤 자본의 차이가 10배까지 나야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로보티즈에 대해서 지금 PSR이 뭐 218배, 퍼밸류는 뭐 1000배, 2000배 돼요. 원래 이익을 생각하면. 물론 지금 뭐 벌써 이익을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PSR 218배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자, 그거가 로보티즈를 비교하면 25배니까 10배 차이 나네요. 그 목표가를 얼마나 봐야 되느냐? 목표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 레인보우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런 로보티즈가 기술력을 비교했을 때 얼마까지 가야 될 것인가? 로보티즈가 이걸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레인보우가 얘 아래로 얘가 비싸니까 떨어질 것인가? 뭐 둘 중 아니겠죠. 아니면 얘는 조금 빠지고 얘는 좀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둘 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로봇 섹터가 워낙 핫하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레인보우와 비교했을 때 저는 솔직히 기술력 차이 있긴 있는데 10배 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는 레인보우의 가장 큰 강점은 삼성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기술력은 뭐 좋습니다만은, 근데 그 기술력이 10배 차이일까? 저는 10배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면 아직 테마주긴 한데 로보티즈가 지금 급등은 했는데 올라갈 여지는 전 남았다, 그렇게 봐요. 그냥 레인보우하고 비교했을 때 어차피 둘 다 망이라면 같이 빠지면 오케이인데, 레인보우가 저 주가를 유지한다면 로보티즈는 더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죠. 오늘 81,900원에 끝났는데 목표가가 얼마입니다 딱 찍어주면 그때부터는 저는 사기꾼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아직은 테마주를 보시고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목표가를 얼마 가져갈지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레인보우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해보시면 대충 답은 나와요. 네, 그렇죠. 기준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계산을 따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속에 목표가는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